안녕하세요. 화생방의 정지혜입니다. 오늘 대한화장품협회 송자은 부장님과 또 오늘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장품협회 송자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보존제네요. 화장품 보존제. 사실 조금 낯선 용어긴 한데 이 화장품 보존제가 뭐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왜 필요한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존제라고 하면 이게 화장품에만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다른 제품에서도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보존제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미생물이 성장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서 네. 결국에 제품을 갖다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 중에 미생물로부터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손에도 미생물 많잖아요. 그렇죠. 네, 손으로부터 찍어 발라서 사용하는 거니까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 중에도 미생물이 있는데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 보존제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미생물로 오염된 것도 미생물의 성장을 갖다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잠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화장품이 미생물에 오염이 될 수 네. 있다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은 어떠한 사례 때문에 그럴까요? 네, 가장 쉬운 거는 저희가 뭐 더운 여름철에 음식 네. 빨리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제 미생물 때문이죠. 그러니까 음.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이 네. 우리 생활 주변에 그냥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피부 표면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마시는 물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식품에도 이제 이런 미생물들이 있을 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미생물들이 주로 좋아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고 축축한 환경, 이런 거 미생물이 성장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네. 이게 미생물에 오염될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찍어서 보통 화장품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화장품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뚜껑 열어놓고 그렇죠. 사용하다 보면 공기 중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고, 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많이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환경도 좋고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은 미생물이 이제 오염될 환경이 있으니까 화장품 내용물을 갖다 미생물이 성장하는 걸 억제하거나 감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존제가 사용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화장품 회사에서 제조를 할 때 어떠한 보존제를 사용할까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택 기준이 따로 있겠죠? 네, 이제 화장품 이제 연구소에서 네. 그 화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존을 잘 시킬까, 어떤 보존제를 사용할까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네. 일단 안전한 보존제. 제일 중요하네요. 네, 그 다음에 안전하면서도 보존의 능력이 좋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효과가 좋은 보존제. 그리고 이제 제품 내에 다른 성분들하고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용기와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네. 그다음에 이런 거 화장품의 제형이라고 하면 이게 크림 타입인지 뭐 좀 물 물 타입인지 네. 그런 타입에 따라서도 네. 이제 보존제를 달리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제품에 알맞는 이제 보존제를 갖다가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보존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럼 보통 한 화장품에는 하나의 보존제만 사용이 되나요? 아니면 또 여러 개가 이렇게 혼합이 돼서 사용이 될 수도 있나요? 네네네. 보통 이제 하나의 보존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존제를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네. 이제 그 보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타내는 화장품에서 나타내는 보존력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억제할 수 있는 미생물의 범주도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네. 좀 어떤 보존제 같은 경우는 낮은 pH에서 더 효과적이고, 아. 어떤 보존제는 낮은 pH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는데 더 높은 pH에서 효과적이고, 또 네. 어떤 보존제는 세균을 잘 보존을 하는데 뭐 곰팡이 같은 거는 보존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보존제를 갖다가 혼합해서 사용해서 그 제품 내에서 장점만을 해서 가장 보존 능력을 발휘하는 거를 갖다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과학적이다. 그쵸. 네. 다 이제 연구에 네. 의해서 네. 그 제품에 알맞는
보존제를 찾아내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제가 부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품이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네. 화장품은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접하는 그러니까요. 거건 하는데 또 이제 어떤 법규적인 틀을 맞춰서 제품이 탄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화장품 보조제도 이러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존제가 없다면 우리 화장품은 좀 어떻게 될까? 이 점도 좀 궁금한데요. 아, 예, 네. 보존제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그 보존제 아까 역할이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이 성장되는 걸 갖다가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세균이나 곰팡이가 빨리 증식을 할 수 그렇겠죠. 있겠죠. 네. 빨리 증식을 하게 되면은 수분 함량이 많은 제품 같은 경우 아까 미생물 같은 게 더 살기 좋은 환경이니까 네. 예, 일주일이나 더 짧은 아. 기간 내에 변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꺼내서 쓸 때는 손이나 뭐 공기 중이나 오염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을 보장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보통 화장품 말고 이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여기에도 보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모든 화장품에서 이게 보존이라고 하는 네. 거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기농 화장품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제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법으로 된 어떤 농산물 같은 그 유기농의 원료를 갖다가 네. 많이 쓰긴 네, 하는데 네, 네. 이 유기농 화장품에서도 보존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 그런 성분들은 예,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점이 이 보존제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네. 않냐 이 네.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면 네. 안전한가요? 네네네. 지금 현재 과학으로 네. 말씀할 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화장품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가 그 식약처의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약처에서 위의 평가를 거쳐서 이제 이건 안전하게 일정한 농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그 보존제 리스트가 정해져 있고요. 네. 그 리스트의 범위 내에서 그 보존제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그 보존제 리스트는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하는 네. 국가의 보존제 리스트하고도 네. 네,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더 믿고 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우리 화장품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도 다양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